17.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의식적인 결정은 마음의 다른 수준인 감정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훨씬 더 깊은 층인 생각의 층에서 나옵니다. 감정층과 멘탈층의 상당 부분은 의식적인 자각의 문턱 아래에 있고 입력된 것을 걸러내는 정교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의식적인 마음에서 철회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넘어서는 마음의 수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반응이 특정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본적인 인식은 어디서 올까요?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마음의 네 번째 수준인 정체성을 정의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심지어 많은 심리학자에게도 이 정체성 수준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한 논의로 설명됩니다. 기본적인 인식은 마음 상태를 만들고, 우리가 이 상태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그 상태를 만든 기본적인 인식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아닌 실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식이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 감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마음의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 마음 상태나 그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부 조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세속적인 정체성 감각.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프로그램된 대로 자신의 이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 의미도 없는 두세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 감각의 일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다음 대답은 나는 남자, 여자입니다. 라는 것이겠지요. 육체의 성별은 우리 정체성 감각의 필수적 부분입니다. 다음 수준은 인종, 민족, 종교 혹은 국적 같은 요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이나 학력, 정치 소속이 나오겠지요. 방금 내가 묘사한 정체성 감각을 가진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행성에서의 삶의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요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식별하기 쉽게 고안되었습니다. 위의 정체성들은 모두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는 그것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을지라도 잠정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정체성들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에고가 누구는 누구보다 낫다 라고 말하는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정체성은 최종적인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그룹과 다른 그룹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분쟁을 일으킨다고 보이면 우리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른 그룹이 복종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절대적인 것이 부여한 가치 판단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대해 결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녀 사이에 꼭 내재된 분쟁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성들은 열등하게 여겨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남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할까요? 꼭 특정한 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꼭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비신자인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똑같이 느끼는 다른 종교의 신도들과 내재적인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제한된 정체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른 분쟁들을 좀 살펴보세요. 심지어 두 축구 클럽의 팬들이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화해할 수 없는 분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초월한 정체성. 모든 인간의 악과 집단 관계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음 상태는 제한된 정체성 감각의 부산물입니다. 악을 넘어서려면 제한된 정체성을 넘어서야 하고 자신을 제한되지 않은 것, 즉 우리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제한된 우리의 정체성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와 파워 엘리트가 우리의 제한된 정체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겪도록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결과로서 자신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실제로 더 많은 악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한된 정체성 이상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국소적인 자아 그 이상이 있으며 더 높은 정체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정체성 감각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톨릭 신도라고 여기면서 자랐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가톨릭 신도가 되면 사실상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는다는 느낌은 거의 절대적인 특정한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의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가톨릭 종교의 타당성을 확증하는 모든 정보는 선하고 유용하며 심지어 진실로 분류됩니다. 가톨릭 교회에 도전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정보는 나쁘거나 위험하고 무익하거나 거짓으로 분류됩니다. 도전적인 정보는 모두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성에 의해 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왜 실제로 가톨릭 신도들이 책 소각, 십자군 전쟁, 카타르 학살,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과학자들에 대한 억압과 다른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지 않은 채로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나는 말 그대로 이런 사건들을 보지 못하거나 그 사건들을 의미 있게 보지 않는 가톨릭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톨릭 교회가 저질렀거나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일도 교회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보스턴 교구에서 일어난 성학대 스캔들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10대의 가톨릭 사제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해 평생 감정적인 상처를 입은 한 남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는 여전히 재판 중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습니다. 심지어 교구에서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의 지역교회를 팔았을 때도 지불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톨릭 신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카톨릭 신도나 가톨릭 교회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나는 단지 강력한 정체성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특정한 것만 보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간과해버립니다. 일단 정체성 수준에서 강력한 필터가 만들어지면 생각과 감정의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필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자신을 가톨릭 신도로 보면 가톨릭 교회가 행한 좋은 일만 보고 그다지 좋지 않은 일들은 간과해버립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특히 가톨릭 교회나 일반적인 다른 모든 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봅시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체성 수준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그 필터는 가톨릭 신도의 필터와 상반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들은 오직 가톨릭 교회가 행한 나쁜 일들만 인식하고 교회가 행한 좋은 일들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모든 인간의 분쟁은 종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로마 황제, 바이킹 약탈자들, 이반 4세, 칼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히틀러와 폴포트를 종교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나의 경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개개인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국가에서 행한 어떤 좋은 일도 간과하고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정반대의 필터를 가진 경향이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은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쪽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비슷한 분쟁의 사례를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독일군 장교들이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인식은 내가 보고 자란 방식과는 매우 달랐습니다.